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오늘로 50일 맞았습니다. 그러게요. 파업 현장은 계속해서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는 하청업체 노조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인 원청 하청 직원이 한데 모여서 이제 맞불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농성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과 또 맞불 집회를 연 직원들 모두 그동안 임금을 스스로 삭감해가면서 불황이 회복되길 기다린 분들이라는 건데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상반된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파업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이 사측으로부터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허. 자, 이 문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확인 시 B코드 인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B코드가 뭐예요? 자, 이 B코드가 뭔지 보니까 이 A코드는요. 정상 근무 시간인 8시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네. B코드는 정상 근무에서 1시간 30분 추가 근무를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맞불 집회 참석하면 추가 근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겠죠. 이건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사측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제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자, 노사가 어젯밤까지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히고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을 비롯해서 이제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 더 이상 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건 지금 이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임금 협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정도는 좀 찾았다고 좁혀진 것 같은데 이제 하더라고요. 네. 최대 쟁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인데 맞습니다. 사측의 논리는 이거라면서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배임으로 걸린다. 이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배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낼 그 당사자는 주주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가 지금 산업은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정부가 입장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아닌가요?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어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 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명으로 세계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198이요? 자, 198위는요. 예.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아, 뒤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3년 연속 꼴찌를 야, 기록했습니다. 심각하긴 정말 심각하군요. 정말 좀 안타까운 기록이죠. 네. 이 몇몇 수치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저출생 또 고령화 현상 지속되면서 0세에서 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집계됐는데 세계 평균이 25%입니다. 절반도 안 되네. 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예.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고령층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7%로 세계 평균인 1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 83세로 나타났고요. 세계 평균 73.5세거든요. 약 10년 정도가 우리나라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비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긴 기대 수명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 젊은 세대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것, 즉 부담이 된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아이 낳아서 키운다는 게 단순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집값 문제, 지금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또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좀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여러 제도가 있긴 하죠. 뭐 보육비를 지급한다거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제도 정도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불명예스러운 꼴찌 순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심도 있는 고민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더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집값, 하나는 교육 문제. 집값과 교육 문제. 왜냐하면 똑같이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출의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삶의 질이 다르다. 뭐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지출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망고의 길이 남을 뿐이 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요한 그렇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자,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죠. 아미 아시죠? 아미를 분노케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그제 열렸던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자, 이 자리에 BTS 멤버 전원과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또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네. 홍보대사 위촉식이다 보니까 다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겠죠. 그런데 촬영 직후에 이 장성민 기획관이 갑자기 BTS의 멤버 B의 팔을 번쩍 들고 개별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물론 B의 의사는 묻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B가 다소 엉거주춤한 모양새로 좀 당황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념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BTS 멤버 진의 손을 무리하게 좀 잡아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행사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무례하다. 또 BTS랑 사진 찍을 생각만 하고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특히 지금 BTS 중에는 그 어깨와 손을 수술한 멤버들도 있어서 그래서 더 그 팬들의 아우성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이 이 박람회 유치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긴 말이 필요 없다. 197개국의 아미라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천군만마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홍보대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BTS와 아미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던 거 아닐까요?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